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합격 길라잡이 수국쌤입니다. 제 수업을 들으시고 모든 교육생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오늘 하루 지식이 숙제가 아닌 축제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투약 돕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표준 교재 중심으로 해서 핵심 단어, 요약, 문제풀이로 진행됩니다. 자, 투약 돕기. 일반적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약물이 정확한 대상자에게 정확한 용량, 정확한 투여 경로, 정확한 시간에 투약되도록 돕습니다. 그렇죠. 모든 건 다 약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 매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뭐가 붙어요? 정확한, 정확한. 예.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같은 데도 가면 어,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뭘 물어봅니까? 생년월일 물어보죠. 예, 그래서 정확해야 된다. 두 번째, 투약 후 평소와는 다른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잘 관찰해야 됩니다. 예, 이상 반응. 약을 먹었는데 뭐 구토를 한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는지 잘 관찰해 봐야 되겠죠. 그럼 보고를 해야죠. 자, 3번. 약물 투약을 거부하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간호사,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간호사한테 보고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기를 보면 금식인 경우에도 또 혈압약 등 매일 투약해야 하는 약물은 반드시 투약해야 된다. 중요한 거 있죠? 여기 뭐 혈압약은 금식 때도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사의 처방이 없는 한 꼭 혈압약은 먹어야 됩니다. 자, 돕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약을 사용하도록 도와드려야겠죠. 누가? 요양보호사가요. 또 첫 번째, 약의 종류에 따라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약과 그대로 투약해야 하는 약이 있으므로 되도록 약국에 가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되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자의 신체 상태로 인해 약을 삼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개지 말고 약사나 의사에게 문의를 하여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예, 대상자가 연화곤란이 있다든지 알약이 좀 커서 잘 못 삼킨다고 해서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약을 갈거나 뭐 쪼개거나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약사나 의사한테 문의해서 지시에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확실하지 않은 약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예, 확실하지 않은 약. 당연하죠. 네 번째,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잘못 복용했을 경우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합니다. 첫 번째 나는가 경구약 돕기 준비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처방약, 숟가락, 주사기, 물, 컵, 계량컵, 눈금이 있는 약물통, 빨대, 물약을 먹게 하거나 치아 착색을 방지하는 데에 좋다고 합니다. 자, 방법은 물과 비누로 손을 일단 깨끗이 씻습니다. 두 번째, 약 포장지에 쓰인 대상자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정확한 대상자에게 약을 복용시킨다고 했습니다. 네. 세 번째, 대상자가 입으로 약을 삼킬 수 있는지 또는 금식인지 오심이나 구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침상 머리를 높이고 반자위를 취하게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든지 뭘 한다든 하면 뭐예요? 반자위를 앉는 자세를 취하게 하는 거죠. 예. 다섯 번째, 대상자에게 투약 절차를 설명합니다. 여섯 번째, 준비된 약의 용량을 확인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가루약, 알약, 물약의 투약 방법에 따라 약을 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서 약을 잘 삼키고 위장에 잘 흡수될 수 있게 합니다. 아홉 번째, 입을 벌리게 하거나 질문을 하여 전부 투약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네, 약을 어르신께 드렸는데 입안에 물고 안 삼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삼키지 않는 경우가. 그래서 어, 그 입을 잘 벌리지 않으려고 하면 뭐 좋은 걸 준다든지 주겠다고 한다든지 질문을 하여 가지고 입을 벌리게 만든 다음에 입안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10번 약을 먹으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구토하면 또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죠. 물품 정리하고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꼭 알아두기에 보시면 약물을 만지기 전에 반드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자, 경구약 복용 시 주의점. 경구약 입구자에 입으로 먹는 약을 말합니다. 가루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루약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에 투약하거나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 바늘이 없는 주사기를 무슨 주사기? 없을 무자입니다. 침이 없는 주사기라고 해서 무침 주사기를 합니다. 를 이용하여서 녹인 가루약을 흡인하여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합니다. 무침 주사기로 약을 드린다는 말이죠. 알약. 알약은 약병에서 약 뚜껑으로 옮긴 후에 손으로 옮깁니다. 손에 바로 약을 놓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약 뚜껑으로 옮긴 후에 손으로 옮겨서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왜? 세균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알약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또 두세 번에 나누어서 먹일 수도 있습니다. 투약한다. 대상자가 또 손을 떨거나 입안에 넣다가 떨어뜨려 약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으면 직접 입안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대상자가 이제 손을 많이 떨거나 또 손을 떨다 보니까 입안에 잘 못 넣어서 약을 바깥으로 떨어뜨리면 약효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입안에 넣어준다. 그리고 약을 삼키기 쉽게 해주고 위장관에서의 흡수가 잘 되도록 물어준다. 충분히 물을 줍니다. 그리고 물약이 있습니다. 물약. 물약은 뚜껑을 열어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고 뚜껑의 위 아시죠? 뚜껑이 이렇게 있으면 뚜껑의 위 여기를 말합니다. 이게 어디로 간다고요? 바닥으로 갑니다. 바닥. 예. 바닥으로 가도록 놓고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내 눈하고 똑같이 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른 후에 대상자에게 투약합니다. 이렇게 읽어야 할 눈높이랑 같다 이거죠. 높이가. 예. 그 다음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서 섞고 색이 변하였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립니다. 예, 약이 이제 침전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흔들어야죠. 예. 그리고 라벨이 젖지 않도록 용액에 라벨이 붙은 쪽을 잡아야 됩니다. 예, 라벨 이렇게 글씨 써 있는 쪽을 잡는다 이거죠. 그래서 라벨의 반대쪽으로 용액을 따릅니다. 예, 라벨이 붙지 않는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용액을 따르다 보면 나머지 물이 조금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라벨에 우리가 사용법이라는 거 이런 게 있는데 거기 색깔이 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라벨에 있는 반대쪽, 없는 쪽으로 어, 물약을 따른다 이 말입니다. 어, 병 뚜껑을 닫기 전에 입구를 깨끗이 닦습니다. 그 다음에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무침 주사기를 사용하여 정확한 약을 복용하게 합니다. 자, 무침 주사기 여기 있죠. 바늘이 뾰족한 바늘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물약을 사용하기 위해 약병 뚜껑을 열 때 병 뚜껑 안쪽이 지금은 이제 안쪽이 위로 가기로 했죠. 안쪽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약병 안으로 세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뚜껑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합니다. 예. 아까 이제 여기
병뚜껑 위가 아래로 간다. 이렇게도 말하고 병뚜껑 안쪽이 위를 향한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속이 바닥으로 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예. 자, 안약 투여. 안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간염 및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안약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투여를 합니다. 준비물은 깨끗한 비닐장갑,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 안약, 거적. 예, 그 방법은 그 안약을 넣는 방법은 자, 첫 번째 물과 비누로 손을 일단 깨끗이 씻고요. 두 번째 약병 겉면에 쓰인 대상자 이름과 정확한 대상자를 보기 위해서 약품의 유효기간, 점적 방울수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대상자에게 투약 절차를 설명합니다. 네 번째, 대상자가 앉거나 누워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줍니다. 멸균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균을 없앤, 사멸시킨 멸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리식염수는 우리 몸의 체액과 동일한 농도의 물로 혈관 안으로 투여하여도 삼투압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약을 생리식염수라고 합니다. 자, 꼭 알아두게 보면 대상자의 한쪽 눈에만 간염이 있을 때는 반대편 눈에 전염되지 않도록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다섯 번째, 약의 용량을 확인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깨끗한 장갑을 착용합니다. 여섯 번째,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일곱 번째, 안약 투여 시 아랫 눈꺼풀을 아래 하자, 그렇게 해서 눈 안, 안검이라고 합니다. 아랫 눈꺼풀 밑부분에 멸균수이나 거즈를 댑니다. 그런 다음에 대상자에게 천장을 보게 하고 대상자의 아랫 눈꺼풀 하안검을 아래로 부드럽게 당겨서 그러면 그 붉은색이 보입니다. 눈꺼풀을 아래로 당기면 그것을 결막낭이라고 하는데 결막낭을 노출하여 아랫 눈꺼풀의 하안검의 중앙이나 알아두세요. 외척으로 1, 2cm 높이에서 안약 용액을 투여합니다. 자, 안약 용액은 하안검 아랫 눈꺼풀을 아래로 당기면 결막낭이 나오는데 거기에 중앙이나 외척으로 1, 2cm 높이에서 안약 용액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점적이 끝난 후에 비루관, 눈과 눈 사이에 코 있는데 거기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홉 번째,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 결막낭이 붉은색을 말하는 거죠. 붉은색. 그렇게 하고, 거적, 멸근 솜으로 하안검을 아래로 내리고, 중앙에서 외척으로 1, 2cm 높이에서, 방울을 점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비루관, 여기 코와 눈이 통하니까 그 비루관을 눌러줘서 약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걸 막아줍니다. 참고해 보면 결막이라고 있는데요. 각막에 직접 점안하는 것보다 결막에 점안하면 그 약물을 말하는 거죠. 약물 떨어뜨리는 거 점안하면 점적기가 눈에 닿아서 오염되거나 눈을 다치게 할 위험이 줄어들고 각막이 보호된다고 합니다. 자, 안연고 넣을 때 안연고하고 안약하고는 틀립니다. 그죠? 연고는 이제 끈적끈적한 거죠. 1번 안약 투여 방법을 다음 순서로 시행한다 했습니다. 안연고를 사용할 때, 자, 안연고를 사용할 때 중요합니다. 처음 나온 것은 멸균 거저로 닦아서 버립니다. 처음 나오는 우리가 튜브에서 쭉 짜서 처음 나오는 것은 멸균 거저 균을 살균한 솜으로
멸균 거저로 닦아내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랫 눈꺼풀, 하안검을 잡아당겨서 아래 결막나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예,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대상자에게 눈을 감고 안구를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합니다. 연고기 때문에 물이 아니고 연고여서 눈에 이렇게 아래가 한검에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안구를 이렇게 돌려봅니다. 그러면 연고가 싹 안구에 발리겠죠? 예. 네 번째, 튜브를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고 뚜껑을 닫습니다. 다섯 번째,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냅니다. 무조건 우리가 닦는 것은 뭐예요?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냅니다. 그냥 일반 솜이 아니라. 네. 그리고 비닐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참고해 보면 안연고 투여 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예. 자, 안연고를 사용할 때 처음 나오는 것은 거저로 닦아버린다. 무슨 거저? 멸균 거저로 닦아버린다. 외부 공기에 오염되었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기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약 투여. 기의 감염을 치료하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준비물은 깨끗한 장갑, 면봉, 점적기가 달린 약병, 면으로 된 솜, 투여 방법은 첫 번째, 물과 비누로 손을 일단 깨끗이 씻어요. 약병 겉면에 쓰인 대상자의 이름과 약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투약 절차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면봉에 용액을 묻혀 대상자의 귓바퀴와 외이도를 깨끗이 닦아줍니다. 귓속을 닦는 거 아니에요. 면봉에 용액을 묻혀서 귓바퀴와 외이도를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여섯 번째,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급니다. 예, 차가운 거 하면 귀가 아플 수가 있거든요. 예, 옆에 보면 귀가 참고해 보면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내입, 귀 안쪽을 자극하여서 오심이나 구토나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차거나 너무 뜨거우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잘 때는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약을 잠깐 온수에 담근다. 일곱 번째, 깃바퀴를 후상방입니다. 윗상입니다. 예, 뒤에서 위로 잡아당겨서 후상방으로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 후에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에 약물을 점적합니다. 예, 깃바퀴 후상방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 잠깐만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약 5분간 누워 있도록 합니다. 예. 아홉 번째, 작은 솜을 15분에서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웁니다. 꽉 끼우면 안 됩니다. 느슨하게 끼웠다가 놓았다가 제거합니다. 네, 15분에서 20분 동안 넣어놨다가 제거합니다. 물과 비누로 깨끗이 손을 닦습니다. 네. 기약 넣을 때 너무 차가우면 안 되고 뜨거워도 안 됩니다. 오심이나 구토나 어지럼증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약을 넣을 때는 어떻게 한다? 후상방, 깃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서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주사 주입 도끼가 있습니다. 주사로 이제 약을 놓는 거 말하는 거죠. 주사 주입 대상자에게 약이 정확하게 투여되는지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나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 1번. 의복을 갈아입거나 대상자가 이동할 때에는 수액 세트가 당겨지거나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 2번 수액병은 항상 대상자의 뭐보다 심장보다 높게 유지합니다. 수액병은 항상 대상자의 뭐보다 심장보다 왜냐하면 위에서 물이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보다 위로 유지해야 됩니다. 수액병은. 세 번째,
정맥 주입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네. 일정하게 주사약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 주사 부위가 붉게 되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조절기를 잠근 후에 조절기를 잠급니다. 붓거나 붉게 부어오르거나 통증이 있는 게 조절기를 잠근 후에 즉시 간호사나 시설장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다섯 번째,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한 후에 1, 2분간 알코올솜으로 지그시 누르고 절대 비비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주사 맞을 때도 똑같죠. 간호사가 주사 맞히고 나서 약 1, 2분간 알코올솜으로 지그시 누르고 있으라고 그러죠. 자, 옆에 보면 꼭 알아두기. 주사 주입은 의료인의 고유 영역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주사 주입을 하지 않는다. 절대 하면 안 되죠. 꼭 알아두기 위해서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1, 2분간 알코올솜으로 지그시 누르고 절대 비비지 않는다입니다. 비비면 어떻게 돼요? 멍들죠. 비비면 명이 들기 때문입니다. 일정 시간 이상 눌러도 지혈이 되지 않으면 이때도 간호사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죠. 자, 약 보관이 있습니다. 약을 또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약이 변질되지 않고 효과가 유지되도록 제품 용기에 명시된 약 보관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해야 됩니다. 네, 주의사항을 보면 모든 약은 치매 대상자나 아동의 손, 또 애완동물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여기서 치매 대상자, 아동의 손, 당연하죠. 두 번째,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은 폐기하고 치매 대상자의 약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가능하면 약상자에 잠금 장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네. 보행도. 네. 그리고 알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약은 원래 용기에 넣어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습기가 차지 않습니다. 햇빛을 피해 보관해야 약성분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 햇볕을 보면 옷도 어떻게 돼요? 색깔 이쁜 옷들 빨아서 햇빛을 너무 강하게 보면 탈색되잖아요. 그것처럼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가루약을 먹일 때 사용하는 숟가락에 이물질이나 물기가 있으면 변하겠죠. 변하기 쉽고 또 물기가 없는 그래서 깨끗한 숟가락을 사용해야 됩니다. 물기가 없는 깨끗한 숟가락을 사용합니다. 또 시럽제 물약이죠. 약병에 쓰인 보관 방법에 따릅니다. 오랫동안 먹지 않다가 다시 먹는다면 색깔이나 냄새를 확인하여 이전과 다르면 폐기합니다. 버립니다. 약 용기채 빨아먹으면 침이 약에 들어가 변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깨끗한 플라스틱 계량컵이나 스푼에 덜어 먹어야 합니다. 약 용기채 빨아먹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치매인 사람들. 네. 꺼낸 시럽은 다시 병에 넣으면 약이 변질되는 원인이 되므로 잘못 따른 약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네. 그 다음 안약, 기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약이나 기약은 투약 후 입구를 생리식염수 솜으로 잘 닦아 어디요?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합니다. 네.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1번. 약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알약은 상온에 습기 많은 곳. 2. 시럽제는 약 용기채 빨아서 먹는다. 3. 꺼낸 시럽은 다시 병에 넣어 사용. 4. 안약은 상온에 그늘진 곳에. 5. 가루약을 먹일 때 물기가 있는 숟가락 사용. 자, 문제 2번. 대상자에게 약물을 투약할 때 돕는 방법은 1. 알약은 쪼개거나 분쇄하여 투약한다. 2.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투여하지 않는다. 3. 금식 중에는 약을 투약하지 않는다. 4. 혈압약은 혈압이 상승할 때만 투약한다. 5.
처방되지 않은 약은 처방약과 섞어서 투약한다. 네. 1번, 2번 정답 적어 놓으셨나요? 자, 문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약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알약은 어느에다 한다 그랬어요? 자, 알약은 알약이 아니고 아하하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가루약. 가루약을 먹일 때 사용하는 숟가락에 이물질이나 물기가 있으면 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물기가 없는 깨끗한 숟가락을 사용해야 됩니다. 시럽제, 물약이죠. 물약은 약병에 쓰임 보관 방법에 따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먹지 않다가 다시 먹는다면 색깔이나 냄새를 확인하여서 이전과 다르면 폐기합니다. 버린다 이 말입니다. 약 용기째 빨아먹으면 침이 약에 들어가 변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깨끗한 플라스틱 계량컵이나 스푼에 들어 먹어야 합니다. 예, 약 용기째 빨아먹지 않겠죠? 예, 꺼낸 시럽을 다시 병에 넣으면 약이 변질되는 원인이 되므로 잘못 따른 약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안약과 기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약이나 기약은 투약 후 입구를 생리식염수 솜으로 잘 닦아서 어디요?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합니다. 네.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약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알약은 상온에 습기 많은 곳. 2. 시럽제는 약 용기째 빨아서 먹는다. 3. 꺼낸 시럽은 다시 병에 넣어 사용. 4. 안약은 상온에 그늘진 곳에. 5. 가루약을 먹일 때 물기가 있는 숟가락 사용. 정답 적어 놓으시고요. 2번. 대상자에게 약물을 투약할 때 돕는 방법은 1. 알약은 쪼개거나 분쇄하여 투약한다. 2.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투여하지 않는다. 3. 금식 중에는 약을 투약하지 않는다. 4. 혈압약은 혈압이 상승할 때만 투약한다. 5. 처방이 되지 않은 약은 처방약과 섞어서 투약한다. 정답 적으시고요.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약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약, 음, 잘 읽어보시고, 알약은 상안에 섞이된 것이 아니면 건조된 곳에 해야죠. 네. 2번 시럽 용기로 빨아먹으면 침이 들어가서 안 된다 그랬어요. 꺼낸 시럽은 다시 병에 넣으면 상한다 그랬어요. 안약은 상온에 그늘진 곳에 4번이 정답이죠. 가루약 먹일 때 물기가 없는 깨끗한 숟가락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 2번. 대상자에게 약물을 투약할 때 돕는 방법이 있는. 1번 알약을 쪼개거나 분쇄하면 안 됩니다. 투약.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투여하지 않습니다. 맞죠? 유효기간 지난 것은 먹지 않습니다. 금식 중에 금식이라도 약 먹어야지, 먹어야 되면. 혈압약은 혈압이 상승할 때 아니죠. 의사 선생님 지시하에서만 혈압약은 끊을 수 있어요. 혈압이 낮아져도 계속 먹어야 될 게 혈압약입니다. 자, 5번 처방되지 않는 약은 섞어서 먹으면 안 되죠. 문제 3번. 안 연고를 투여할 때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를 처리하는 방법.
1. 휴지로 적시 닦아낸다. 2. 소독된 솜으로 밀어넣는다. 3. 밖으로 떨어지게 그냥 둔다. 4. 눈을 깜빡이게 하여 다시 흡수하게 한다. 5.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정답 적으시고요. 문제 4번. 대상자에게 기약을 투여할 때 올바른 방법은 1. 약을 차갑게 점적한다. 2. 깃바퀴를 후상방으로 당겨 점적한다. 3. 약물이 잘 흡수되도록 깃바퀴를 문질러 준다. 4. 약을 점적한 기가 아래쪽으로 오도록 눕게 한다. 5. 점적 후 약병 뚜껑을 손으로 뚜껑을 닫고 뚜껑을 닫는다. 자, 정답 적으시고요. 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약 넣을 때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내야 되죠? 5번. 무조건 멸균솜으로 닦아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대상자에게 기약 투여할 때 올바른 방법. 약은 차갑게 하면 안 되고요.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 너무 뜨거우면 안 되죠. 예. 차가우면 오심이나 구토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2번 깃바퀴를 후 상방으로 당겨 점적한다. 맞죠? 후 상방. 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기를 위로 당겨서 올린다 이 말입니다. 2번. 문지르면 안 돼요, 깃바퀴를. 네, 약을 점적한 기가 아래쪽으로 오면은 다 흘러나오겠죠? 위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점적 후 약병을 손으로 닦으면 안 되죠? 세균 들어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